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 뉴스입니다. 군산 사랑상품권이 발행된 이후 대기업 폐쇄에도 가맹점 매출이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소상공인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 끊기면 발행액을 줄일 수밖에 없어 골목 상권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 조촌동의 한 음식점. 점심을 먹은 손님들이 현금이나 카드가 아닌 지역 화폐로 밥값을 냅니다. 손님은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맹점은 매출이 늘어 손님도 상인도 이득입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지류 상품권 위주로 발행이 돼서 도움이 막 됐는데요. 그 추가로 이제 모바일 상품권이 발행이 되면서 배달의 명수를 이용한 모바일 주문도 막 늘어나서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첫 발행한 이후 지금까지 발행액은 1조 8천억여 원. 가맹점이 만여 곳이 넘다 보니 골목 상권에 톡톡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첫 발행을 시작한 2018년부터 3년 동안 가맹점의 매출은 한 곳당 4천여만 원, 평균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화폐 지원금이 전액 삭감되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역화폐를 유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국회 예산에도 지원금이 포함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발행 규모나 할인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화폐 덕에 버텨온 상인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도 힘들어가지고 저거 했는데 이제 또 그때 전후로 또 가면은 또 우리가 조그만 자영업자들은 또 힘들어지죠. 그래도 이걸로 해서 지역화폐로 해가지고 도움이 엄청 많이 됐는데 매출도 지역화폐가 보통 한 30% 정도는 와요. 군산시의회도 지원 중단에 반대하는 건의안을 정부에 올리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군산 상인들은 군산사랑 상품권으로 대기업 폐쇄와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삭감되면서 상인들의 상실감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런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건의문을 시작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입니다. 지역 경제를 지탱해온 군산사랑 상품권.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한다는 정부 방침에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2024년 국가예산 사업과 신규 시책 발굴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발굴된 사업은 국가예산 신규 사업 18건, 신규 시책 51건으로 총 2조 3,762억 원 규모입니다. 주요 국가예산 사업으로는 새만금 남북삼축도로 건설 사업,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구축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신규 시책 사업으로는 군산교육 통합포털 구축과 조부모 육아지원 사업 등이 발굴됐습니다. 군산시는 국가예산 사업에 정부 예산 반영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발굴된 시책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신규 사업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와 국제협력 용지 등 핵심 구간을 잇는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이르면 이달 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이 경제성 등을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최근 1차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경제성 항목에서는 이를 넘지 못했지만 종합평가에서 지역균형 발전과 속도감 있는 내부 개발 등을 반영하면 기대해볼 만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북도는 예타 결과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나올 것으로 보고 예타가 통과되면 국회 심의 단계에서 내년 국가예산 반영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군산 나포 십자들 등 8곳이 겨울철새 먹이 공급과 휴식처로 운영됩니다. 군산시는 철새 먹이 공급과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올해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대상 지역으로 8곳을 선정했습니다. 나포면 십자들은 볏짚 존치 지역으로 옥굽과 옥산면 등 7곳은 보리경작 지역으로 운영됩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 지역 농민들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경작지 소재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농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눈길을 끌면서 농가의 새로운 수익 창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군산이 처음으로 실증 지역으로 선정돼 내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하지만 설치 기간이 짧아 농가로 확대되기까지는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국립식량과학원. 햇빛을 받은 태양광 모듈 아래로 누렇게 벼가 익어갑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농지에서 농산물 생산과 태양광 발전이 동시에 이뤄져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3년 전 이런 방식으로 패널을 설치해 연구를 시작한 결과 쌀 생산량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가 도내에선 처음으로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한 영농형 태양광 실증 사업을 추진합니다. 내년부터 3년 동안 농업기술센터 1200제곱미터 면적에 신동진 벼를 심고 5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운영합니다. 군산시는 이를 통해 한 달 140여만 원의 전기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 농사로는 더 이상 이제 소득을 더 이제 늘리기가 갈수록 고령화되고 하기 때문에 면적을 더 늘리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단위당 생산량을 갑자기 늘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햇빛 농사도 하고 벼농사도 함으로써 용돈 이상의 어떤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농가에 보편화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현행 농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8년. 25년 이상 사용이 가능한 태양광 모듈을 8년이 지나면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비를 갚기에도 빠듯합니다. 군산시는 현재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실증이 끝난 3년 후에는 보편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특히 이제 원예작물이나 이제 벼농사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년이나 25년, 지금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좋아지고 내구성도 나아져서 태양광을 하면 25년 정도를 보더라고요. 저건 20년 이상의 어떤 상황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실증 사업이기 때문에 농사는 농사대로 짓고 전기도 팔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농업인에게 미래 연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군산시가 구암 조촌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오수관로 신설과 개량 등 27km의 관로 정비와 1,343가구의 배수 설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비 사업으로 합류식 구간의 오수와 우수가 분리됨으로써 분뇨수거의 번거로움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시는 업체 선정 등 계약 절차를 통해 빠르면 오는 12월 중으로 정비를 시작하고 2026년까지 완료할 방침입니다. 군산시가 나온 공업배수지 증설에 나섭니다. 시는 오는 10월부터 배수지 증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총 사업비 98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배수지 증설 공사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나온 공업배수지는 한지로 운영됨에 따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문제점이 있어 증설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군산시 창업센터가 군산 롯데몰에서 창업기업의 시장 개척 행사를 엽니다. 창업센터는 22일부터 25일까지 군산 롯데몰 1층에서 창업기업 10곳의 제품 홍보와 팝업 부스를 운영합니다. 또한 방문객들을 위한 공연과 현장 이벤트도 열릴 예정입니다. 창업센터는 판로 개척과 제품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창업기업들이 시장 확대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콜서비스 통합을 추진합니다. 군산시와 이들 두 택시 연합체는 협약을 맺고 대기업 시장 독점에 맞서기로 했습니다. 두 택시가 통합되면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가 더 좋아질 전망입니다. 군산 구암동에 자리한 택시조합인 새만금콜 사무실입니다. 하루 24시간 쉴 새 없이 호출 전화가 쏟아집니다. 지난달 개인 택시 900여 대와 법인 택시 400여 대의 호출 서비스가 새만금콜로 합병하면서 몸집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 달 동안 시범 운영한 결과 하루 5,000건에서 7,000건으로 호출 요청이 30%가량 늘었습니다. KTX 기사님들이 이제 사실 우리
거를 많이 이제 뺏기지 않냐 사실 염려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희망콜도 콜을 내렸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제 지분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한 5천여 콜이 트던 것이 통합을 하니까 한 7천여 콜이 오고 있습니다. 합병으로 법인택시는 한 달 가입비로 냈던 28,000원이 만원가량 내려갔고 카카오택시에 냈던 가입비 부담도 덜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 카카오를 하면서 비용이 이제 부담이 됐었어요. 이게 39,000원씩 이렇게 됐었는데 저 새만금이 통합이 되면서 그 새만금을 활성화를 시키려고 또 우리가 그 카카오를 탈퇴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 비용이 이제 부담도 안 되고. 대기업 진출을 차단하고 신속한 배차로 고객 만족도는 높아진 데다 운수 종사자의 처우도 나아졌습니다. 군산시는 시범 운영 한 달 만에 개인 법인 택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군산시는 새만금 콜이 통합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앱 제공과 시민 홍보, 콜센터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형 택시 플랫폼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콜 통합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이제 택시 업계나 운수 종사자분들 처우 개선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익산에 이어 도내에서 두 번째 통합에 나선 군산.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 상권 보호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산시가 도로변 상수도 누수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관경 100mm 이상의 경우 4만 원 상당, 100mm 미만은 2만 원 상당의 군산 특산품을 제공합니다. 지난해 누수 신고는 113건이며 올해도 62건의 신고가 접수돼 140만 원 상당의 포상품이 지급됐습니다. 군산시가 전라북도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시는 지난 15일 실시한 세외수입 사례 발표, 행정협조도 등 평가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다가온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예고와 독촉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군산시는 올해 과태료, 과징금 등 시 세외수입 부과액 726억 원 중 512억 원을 징수해 71%의 징수율을 달성했습니다. 군산시 공무원 정책연구 모임인 정책 반올림 2기 발대식을 열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정책 반올림 2기는 임용 5년차 이하 공무원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지난 3월 정책 반올림 1기를 출범해 조직 문화 개선에 주력해왔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2022년 전라북도 장애인 체육대회 군산시 선수단 결단식이 지난 21일 열렸습니다. 군산 해신동의 카페 포이제가 나눔 문화 확산 동참을 위해 착한 가게에 가입해 해신동이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한국고고장구진흥원 군산지회가 군산시 나운 일동에 백미 10kg 50호를 기탁했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